예,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2015년도 작년이죠. 12월 19일에 시행되었던 경간부 문제입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따지면 7급 수준의 시험 문제가 있어요. 총 40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좀 무난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0문제인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30문제 정도에서 35문제 정도 맞추면 여기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2월 19일에 시행된 이 경간부 문제는 총 40문제 중에 정치사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 15문제가 정치사였고요. 그리고 9문제가 문화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이제 경간부 문제도 정치사와 문화사가 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부분도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분야만 합쳐도 뭐 절반 이상이 되는 이런 문제였죠. 문제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좀 집요한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하지 않았느냐. 우리 9급 수험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어요.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구석기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경기도 연천전공리. 밑줄 딱 치세요. 누누이 얘기했죠. 연천전공리 나오면 한국사 파트에서 뭐 생각해야 돼? 아슐리아한 게 주목도끼란 말이야. 아슐리아한 게 주목도끼. 뭐 이거밖에 내가 더 강조했겠어? 그러면 2번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 토기, 이른밑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이른밑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후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죠. 뭐 큰 문제 없죠. 그 다음 3번 신석기 농포동 유적지에는 흙으로 만든 남성 조각품.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경찰직 문제에서도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남성 조각품이 아니라요 여성 조각품이에요. 근데 요걸 모르더라도 말이죠. 신석기 시대는 말이죠. 신석기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직 진입되지가 않았어요. 가부장적 사회가 진입되려면 부계 사회가 형성되죠. 그래서 부계 사회가 형성돼야 되니까 당연히 청동기유가 되겠죠. 그게 틀린 거예요. 3번.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수.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죠. 돌보수, 돌괭이, 돌삽 다 신석기죠. 그러면 이때는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이 중앙에 있지 한쪽으로 옮겨지지 않죠. 이건 청동기의 가서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잠깐만 3번 4번 틀렸고 1번 틀린 게 있네요. 신석기 경기도 연천전공리는요 신석기 후기가 아니라 신석기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틀렸네요. 그 2번이에요. 근데 뭐 1번을 여러분 헷갈리다 하더라도 2번은 정확한 답이니까. 뭐 기본 수업 들은 학생들은 그 신석기 시대에는 이른밑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순서대로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유물이 제작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그림이 비파용동검이죠. 설마 이걸 세용동검이라고 하지는 않겠지. 존내 두꺼운데. 그림에서. 그러면 손잡이 있는 토기가 나왔어.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세 번째는 청동기 때 새로 간섭기지. 추수용 도구. 뭐야? 반달돌칼이잖아.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야. 자, 군장이 등장했고 계급 사회가 시작됐다. 우리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 당연히 정치적 군장, 계급 등장, 그 외에도 문자 등장, 문명 발생, 국가 출현 맞잖아요. 고인돌과 돌롤로 물으면 청동기 시대 때는 무덤이 다 거성문화라고 그랬지? 그거 맞는 얘기지. 농경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정착생활의 규모도 점점 확대되었다. 정착생활 확대. 신석기 시대 정착생활 시작, 청동기 정착시대 확대. 4번.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끈을 밑줄 쳐. 동굴, 바위끈은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야. 그리고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이동생활했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구석기 때지.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요.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원전 4세기경이라고 하면 3세기 이전이지. 기원전이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진계의 침입으로 서방 2000리를 상실했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BC 3세기경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진계 침입 이유가 되는 거지. 부왕과 준왕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여 왕이 세습됐다. 그래서 부왕의 아들이 준왕 아니야. 위만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진번 임둔동을 복속시켰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애매하더라도 4번 봐봐. 고려 초에는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그 땅을 찾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고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거야. 고구려를 계승한 거야. 고구려를 계승한 거야. 그래서 4번 틀렸어. 참고적으로 알아도 위만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시키기도 했어. 그래서 임번군이라든가 진번군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갖다가 복속시키기도 하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3번이 헷갈리 나왔으면 4번 정확하게 답이지. 넘어가. 4번 문제. 다음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나머지 3개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눈으로 한번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을 스캔해봐. 쫙 스캔하면 뭐 황소의 난, 시무 10조를 진성여왕한테 열렸다. 누구 얘기야? 최치원 얘기야. 참고적으로 본 지문은 최치원이 낙랑비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야. 낙랑비 서문. 낙랑비 서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뭐 집안에서 효도하고 나라에서 충성 바치고 뭐 이러한 얘기가 유불도를 갖다가 통합시키는 내용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답은 여러분들이 4번이지. 발해에 대하여 최치원이가 고구려 후예들이 건국하여 이해했어? 최치원이 살던 시대는 진성여왕 때야. 아직 발해가 건국되기 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이제 4번을 주장한 것은 조선 18세기의 유득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발해의 무덤에는 딱 2가지가 있다. 하나가 정혜공주묘, 하나가 정효공주묘가 있다고 그랬어. 이 정효공주묘는 동경터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동경터의 고분군을 갖다가 우리가 용두산 고분군이라고 했지. 참고적으로 정효공주는 문왕의 몇째 딸? 4째 딸이라고 그랬잖아. 둘째 딸이 정혜공주, 4째 딸이 바로 정효공주. 문왕 딸이야 이게. 근데 이 무덤의 형태가 벽돌식 무덤이라고 그랬지? 벽돌식 무덤. 그래서 어디의 영향이라는 거야? 당의 영향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어? 벽화가 발견됐어. 벽화가. 돌사자상이 발견된 거는 정효공주묘가 아니라 정혜공주묘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사륙별여체의 묘비가 발견돼요. 사륙별여체의 묘비. 한자야 이게. 그래서 유학의 발달도 알 수 있고 아울러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라도 알 수 있지. 왜냐면 이 사륙별여체에 대한 바로 정효공주의 묘비에는 불로장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도교적 성향이 있는 거야.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고 문제를 넘어가자고. 정효공주면은 발해 3대 문왕의 4째 딸. 그래. 문왕은 불교를 배척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전륜성왕이라는 말 밑줄 쳐. 전륜성왕이 뭐야? 내가 곧 부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한 게 아니지. 2번은 완전 틀렸네. 이 무덤은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벽돌 무덤이고 벽화 발견됐다. 나머지 다 맞잖아. 그래서 2번밖에 없어. 6번 문제로 가봐.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왕대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사실 옳지 않는 거니까 나머지 3개가 다 똑같은 시대야.
그런데 여기 안승의 족합벌 되는, 안승은 여러분이 문무왕 때뿐이야. 근데 이제 족합벌이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이리 발각돼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나와나. 그러니까 안승 시대가 아니라 안승의 족합 시대야. 그러니까 문무왕 이후 때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1번에 봐봐. 달구벌천도. 3번에 봐봐. 김음돌 반난. 4번에 봐봐. 관료전 차등분배. 다 누구야? 공통점이. 신문왕의 업적이야 이게. 근데 사료지문을 해서 못하도 돼 이런 거는. 근데 거기 보면 각각 위원이 3대목 편찬했다. 정규 수업 시간에 내가 3대목 편찬 언제라고 그랬어? 신성여왕 때라고 그랬잖아. 바로 정답이죠. 7번 문제. 우리나라 초기 국가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부역. 날마다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그 이름을 영고라고 한다. 부영고. 그지? 그리고 술 먹고 꼭 재수를 풀어줬다가 다음날 후회한다고 그랬잖아. 부여의 전형적인 특징이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야. 수업 한 3번만 들었어도 알겠다. 2번. 고구려.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하여 동맹이라고 한다.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좌성에 모신다. 뭐 이 얘기는 한 적은 없어. 근데 동맹 보고 이거 맞구나 생각해야지. 동해는 10월에 밤낮으로 술 마시면 누르면 이걸 무철이야. 동무. 4번 옥저. 해마다 5월 달에 씨 뿌리고 10월 달에 하면 이건 사만 아니야 이게. 옥저는 제천 행사가 따로 문헌에 없다고 그랬지. 그 정답 4번이야. 8번 문제.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 똥을뺑이 쳐. 이거 오늘도 수업 시간에 했는데. 매금 딱 뜨자마자 여러분 중원고구려비. 중원고구려비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5세기 고구려가 남한강 상류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야?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우월성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비슷한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온 거 있어? 몇 번? 1번이잖아.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잡으라는 고구려의 천하관. 다시 말해서 신라를 아주 얕보는 지네가 중심이라는 거. 그 1번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라고? 신라가 중력 이북지역을 점령한 세운 비서? 신라가 세웠어? 이거는 고구려가 세운 거야. 고구려의 건국과정과 수묘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건 뭐야? 광개토대왕비고. 4번도 역시 광개토대왕비고. 이런 건 적중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양심적으로 대답해. 내 수업 듣는 학생들 이거 적중이 아니야. 이건 100% 적중이야. 근데 지금 8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뭐 내가 안 가르쳐준 문제가 뭐 얼마나 돼? 다 가르쳐줬는데 뭐 이게. 우리는 7급 수준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줄은 우리 7급 문제 한번 풀어볼까? 9번 문제. 백제 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가 백제 그 고분은 여러분들이 석청동 고분 4세기 때, 그러면 5세기 때 송산리 고분, 그러면 6세기 때 능산리 고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송산리 고분군은 7개의 고분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1호분에서 5호분까지가 굴식돌방 무덤이고 6호분과 7호분이 벽돌식 무덤인데 그 중에 7호분은 지석이 발견됐다. 그게 무령왕릉이다. 뭔지 알겠어? 자, 그리고 능산리 고분은 무조건 굴식돌방 무덤이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 백제 금동 대학로가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이 됐다. 이게 1번 봐. 바로 나오잖아. 이거 능산리 고분 옆 옛절터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송산리 고분의 한 곳에서 일제강점기 때 도굴되지 않은 무령왕릉이 발견됐다. 무령왕릉 발견됐어 안 됐어? 됐어. 또 이걸 가지고 일제 도굴되지 않. 무슨 말이? 일제 도굴되지 않았으니까 발견된 거지. 도굴됐으면 이거 발견되겠어 이게? 이상한 거 가지고 그 머리를 썩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강조했던 게 6호분하고 7호분 중에 어디서 벽화가 발견된다고 그랬어? 6호분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 그 3번 정답이야. 혹시나 또 저 새끼가 이거 시험 보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거 이거 언제 시행이 됐냐면 작년도 12월이야.
내 강의는 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서 그 오래전의 내용도 다 가르쳐줬어 이거.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렇지? 연꽃 등 화려한 무늬의 벽돌에 무덤 내부를 쌓았다. 그게 벽돌 무덤이야. 이게. 대체 안 가르쳐준 게 뭐가 있냐고. 10번 문제 보자. 신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안 가르쳐줬다. 이건 내가 인정한다. 근데 알아둬라. 기맘,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내가 가르쳐준 부분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발달된 수학 지식은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건축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좌우대칭이 뚜렷하니까 수학적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지. 측량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그러한 건축물은 나오지 않거든. 역법은 당의 선명력, 선수대칠시 양, 선명력, 통일신라 때지. 다보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내가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 무구정광 대다란이 그건 다보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석가탑에서 발견됐다. 그건 4번 정답이야. 11번 떴네. 씨발 떴어. 고대 승려하면 원효 아니면 의상 출제되지? 신라의 승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에 밤중에 맛있게 마신 물이 해골 속에 담긴 물망을 물 이름을 뒤늦게 알고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까먹고 유학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전해. 해골물 사건. 해골물 사건이고. 2번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형성하고 뭔가 이상하다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부석사 화엄사상 나오면 의상이지. 2번 틀렸네. 2번 정답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 3번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그래서 아미타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4번 같은 신문화쟁이 여러 종파 융합시켰다. 바로 원효의 저서 아니야? 원효의 저서 뭐가 있어? 신문화쟁론 금강 삼매경도. 금강삼매 신문화 또 있지? 대승 기신론서, 화엄경서 이렇게 4권. 그거 말고도 많아. 12번 문제로 가자. 다음 중 후삼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에는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전제정치를 도모했다. 그래서 철원전도 이후에 폭군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호족들한테 숙청당하는 거 아니야? 견인은 5월, 1번 그리고 거란과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하여 반신라 정책했다고 그랬지. 왕건은 궁예의 신하가 되어 한강유역을 점령하는 등 영토학자의 공을 세웠다. 그래서 궁예에게 처음에 신임받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나주지방에 가가지고 나주를 갖다가 통일 이전에 점령하기도 하고. 견인의 넷째 아들 신금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장남 금강이 정변을 일으켰다. 나가 수업 시간에 금강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는 했어. 아들 신검이 견인을 갖다 금산사에 감금시켰다고.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왕건한테 견인이 갔는데 왕건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선산으로 쳐들어갔다고. 그래서 신검군을 대파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야? 신검이 반란을 일으킨 거지. 반대로 된 거야. 수업 시간만 들었어도 12번 다 풀리는. 13번 문제. 고려초 역대 국왕들의 주요 정책. 고려초 국왕의 업적은 잘 등장한다고 그랬지. 태조는 건국 이후 시종 일간 거란과 우호조. 태조 왕건은 거란을 갖다 야만족이라고 그랬어. 야만족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안 되지. 해종은 호족 세력의 위협을 받자 국왕의 권위를 높여 칭제권어는 준옥과 연친공 광종. 정종은 서경천도 운동하다가 실패했다. 우리가 서경천도 운동을 하신 고려의 국왕은 딱 2명이야. 하나가 정종이고 하나가 인종이고. 알겠어? 그게 실패했다. 뭐 큰 문제 없고. 그러면 광종이 역분전 분급했다? 역분전 누가 분급한 거야? 태조지?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14번 문제. 고려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2세기에 처음으로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하고 큰 군현의 향교 건립이 시작됐다. 경학박사, 의학박사 12목에 파견했다. 누구 업적이야? 성종 업적이지? 성종의 교육정책 아니야. 근데 성종은 몇 세기 때 군주야? 10세기 때 군주지. 태광성. 그러니까 12세기. 틀렸네. 벌써 1번. 1번 틀렸어. 국자갑의 교육분에는 유학을 교육하는 국자, 태학, 사문학 함께 유락, 산학을 교육하는 잡학도 있었다. 그치?
국제학의 잡학에는 문무관 8품 이하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그래서 이 과목에 따라 입학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학 12도의 시초는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 맞네. 그래서 그 이후에 12개가 성립되게 되는 거지. 15번 문제. 고려 전기대회 관계야. 고려 전기하면 10세기, 11세기, 12세기. 10세기, 11세기는 거란과의 관계, 12세기는 여진과의 관계인데 여진과의 관계는 금건국 이전이 있고 금건국 이후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항상 이렇게 풀었잖아 우리. 자 그럼 봐봐. 기억. 금이 건국된 티 끝났어. 금이 건국된 티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요게 기억번이야. 거란의 3차 침입 때 3차 침입이니까 거란 3차 침입 1차, 2차, 3차.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송이 건국되자 송과 국교 제국했다는 얘기지. 광종 때지. 광종 때는 여러분들이 요때가 성종 때니까 거란 1차 침입이 성종 때니까 광종 그 전 임금이지.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구성을 차지했다. 거란 금건국 이전이지. 그럼 니을번이 여기에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디귿 니은 니을 기억. 디귿 니은 니을 기억. 3번 정답. 16번 문제.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되던 왕대의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뭐냐? 신돈 떴어? 신돈 뜨면 무슨 왕대야? 최소한 공민왕식이지, 공민왕식이. 1번. 원이 고려의 요청에 따라 동령부를 반환하였다. 동령부는 반환되지 않았어. 동령부는 요동으로 옮겨갔지. 그리고 그 동령부 자리를 반환받았지. 그래서 동령부를 나중에 공민왕이 무력으로 치잖아. 지용수, 이성계 보내가지고. 그래서 요양점령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동령부를 반환받은 건 아니지. 왜구가 창궐하에 박이가 쓰시마를 정한. 박이의 쓰시마 정벌은 언제야? 창왕 때야. 창왕 때. 이건 창왕 때야. 명이 흥기하여 원이 북방으로 쫓겨났다. 이게 이제 1368년이야. 이때 이제 명나라가 등극하고 원나라가 거의 망하는 거야. 그럼 1368년이면 공민왕 집권기 아니네.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통해. 천령 이 사건 어느 왕 때야? 이건 우왕 때잖아. 그 정답이 3번밖에 없지. 17번 문제. 다음 중 고려시대 경제생활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 어느 왕 때야? 소금 전매제. 충선왕 때 아니야. 철전인 건원중부와 동전인 해동통보 등을 만들어 널리 사용하였다. 철전인 건원중부 언제야? 성종 때. 동전인 해동통보 이건 숙종 때지. 해동통보, 해동중부, 삼한통보, 삼한정부. 이거 주전동양에서 만들어진 12세기 숙종 때 화폐 아니야? 근데 틀렸어. 뭐가 틀렸어? 널리 사용되었다 틀렸지 이게. 고려시대 때는 널리 사용될 수가 없어. 자, 직전법이 시행돼요? 이건 고려시대 아니지. 이건 조선시대 세조 때 아니야. 직전법이니까. 이함이 원나라에 갔다가 농상집요라는 농서를 소개한 거지. 이거 몇 번 뭐 시험 문제 나오고. 저술할 때 틀려. 18번 문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쳐준 게 뭐가 있나 잘 봐. 그거 찾아내. 찾아내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조선시대에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조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를 적극적으로 편찬했다.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을 중요하게 여겨 이것을 편찬하였다. 그게 뭐야? 조선왕조실록이야. 자, 1번 봐. 임진왜란 이전까지 실록을 갖다 4개로 나누어서 보관했지? 그게 춘추관, 그 다음에 충성전이야. 충주, 성주, 전주. 그래서 암기하라고 했던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지방직 문제에 나와도 상관없는 문제야. 이 정도 수준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뒤가 고려사전료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야겠어?
고려사가 나와야지. 고려사는 내가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 세종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된 거라고 그랬지. 조선 건국 이후부터 착수하여 수정을 거쳐 15세기 중엽에 편년체로 편찬된 것이다. 이거 뭐가 틀렸어? 조선 건국 이후부터 착수하여 이건 세종 때부터 편찬된 거라니까. 이거 조선 건국 이후가 아니야. 세종 때는 한참 됐지. 그리고 편년체도 틀렸네. 뭐야? 고려사는 기전체라고. 자, 티귿번은 뭘까? 고조선에서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정리해. 고조선에서부터 고려말까지 정리했으니까 동사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동국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해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15세기 때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자주적 통사가 뭐가 있어? 내가 15세기 역사서의 결정판이라고 했는데 서거정의 동국통감이야 이게. 자, 그런데 3번 한번 봐봐.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사조를 참교하여 비판한 비판적인 고중학적 책이다. 이거 뭐야? 한치훈의 해동역사지 이거는. 18세기 한치훈의 해동역사. 500여 권의 외국 자료를 이용했다. 기억 안 나? 자, 기역번하고 디귿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지만 동국통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아니지. 그래서 1번밖에 정답이 안 돼. 자, 이 문제 내가 안 가르쳐준 거 있어 없어? 없어. 뭐 이거 국가직이면 국가직, 지방직이면 지방직, 기상직이면 기상직. 뭐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뭐. 19번 문제. 다음 대몽항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골라라. 무신정권은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정과 외교적 대역을 병행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야 이게. 무신정권에서 이제 강화도로 옮긴 다음에 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산성이라든가 섬으로 피난을 시켰지. 니은번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판각하였다. 이 팔만대장경이지? 근데 최초가 아니지? 최초는 초조대장경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란 침입 이후야. 거란 침입 이후. 거란 몇 차 침입 이후? 2차 침입 이후. 니은번 틀렸어. 항전을 주도했던 최씨 정권은 몽골과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개경으로 환도한 거는 무신정권 붕괴 이후야. 최씨 정권에서 할 수가 없어. 그게 틀린 거야. 대몽항쟁에서 앞장섰던 삼별초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됐다. 맞지? 그래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진압돼 버리잖아. 그래서 기억 니을 정답이야. 20번 문제. 수도 없이 푼 문제였어 우리가.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왕대의 역사적 상황. 존대시켰지 이분은. 신하들을. 응? 이것도 시켰잖아. 농사직설 떴으니까 당연히 누구야? 세종대왕이. 자, 1번. 사군 육진 개척. 정답. 홍문관을 설치했다. 홍문관을 설치한 임금은 누구야? 성종이잖아. 성종. 원래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됐는데 그걸 갖다 홍문관으로 부활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초기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 옥당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옥당. 경자자는 모르더라도 간이가 뭐야? 간이가 여러분이 천체기구지? 이거 세종 때 만들어졌잖아. 혼천이 간이, 그 외에 치국이, 앙부일구, 자경로 이런 거. 그러면 4번 경자자는 모르더라도 갑인자는 알아볼라. 갑인자 알잖아. 담대 세가, 세종. 21번은 고려시대 토지제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묻는 문제야.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된다 싶어. 이거 틀리면.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매우 강조했던 거. 기억.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왕실은 내장. 외역전은 누구한테 준 거야? 향리한테 준 거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야. 관청한테 준 건 공회전 맞지? 기억번 틀렸어. 니은번.
문종 30년 경전전시과의 경전전시과 18가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 액수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증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인 잡류에게도 지급되었다. 뭐 큰 문제가 없지. 자, 디귿번 경전의 시전전시과야. 시전전시과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관품을 반영하고 그 전에 인품도 반영했지. 그래서 우리가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거야. 물론 전현직 관리에게 다. 디귿번 맞는 거고. 자, 리을번은 뭐가 틀렸어? 목종 원년 때 개정전시과네. 개정전시과는 뭘 개정전시과라고 그랬지? 관품만 적용시켰지. 그래서 18품에 따라서 직산관한테 준 거야. 전현직한테 다 준 거지.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한해가가 없어진 게 아니야. 한해가가 이때 생기지. 한해가가 없어진 건 언제라고 그랬어? 내가 공무원 수업에서 분명히 해줬는데 문종 때 경전전시과. 유품이하여 하급관리의 자제. 관직에 오르지 못하니까 얼마나 한가해. 한이전. 그래서 몇 개 맞은 거야? 2개. 누구야? 3개. 2개. 2개 맞았잖아. 22번 문제. 다음 중 원간석기 문화니까 이거 고려 전기야 후기야? 고려 후기야. 고려 후기인데 지금 무슨 채 나왔어? 구양순채 나왔잖아. 내가 서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서채 22번. 우리가 서채가 나오면 신품사연 알아둬야 돼. 김생, 유신, 탄연, 최우. 이렇게. 이 신품사연 아니야.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명필. 무슨 채에 등했다? 왕이지채. 이들은 무슨 채에 등했다? 구양순채. 최소한 최후정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무신정권적이니까 최소한 이거는 완전 후기라고 볼 수는 없어.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뭐가 들어왔어? 원으로부터 송설체가 들어온 거야. 구양순체라고 하면 안 되지. 송설체라고 해야지 이게. 그리고 이제 조선 건국되면서 송설체를 극도로 발전시킨 분이 안평대군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16세기 17세기는 사대부의 필수 교양이 서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두라 할 게 이거 아니야. 18세기 서체하고 19세기 서체하고. 18세기는 동국진체 이광사, 19세기는 추사체 김정희. 그 송설체야 돼. 송설체 고려 후기.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이거 좀 어렵겠네요. 대리석이야. 대리석. 화강암이 아니야. 화강암이 아니라 대리석. 자, 그리고 경기체가의 개념 알아두라고 그랬지. 문화사 파트에서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들의 문학으로서 향가 형식을 계승한 거라고 그랬어. 내 교재 봐봐. 그대로 나와. 자,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와 이승우의 제왕후가 편제했다. 언제? 충렬왕 때. 충렬왕 때는 여러분이 원간석기 때 아니야. 원간석기 때 맞잖아. 충자 들어간 임금이니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 2개. 기억니은. 네? 경기체가 등장을 뭐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무신정권 때잖아요. 무신정권 때 처방과 정방을 통해 등장하잖아. 네? 시대가 왜 안 맞아요? 향가 형식을 개선한 경기체가 등장했다. 근데 사실 요게 물론 학생 말이 맞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하면 고려 후기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실질적으로 신진사대부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건 공민왕 때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체가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이게 등장하고 날려질 때는 고려 후기라고 봐도 상관없죠.
경기체가가 서방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너무 나는 국문학적으로 흐름을 모르는데. 디귿번은 큰 문제 없어요. 고려 후기. 고려 후기 문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다음은 조선시대 지방통치 조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이에요. 자, 기억. 지방관은 일정한 임기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방관, 관찰사는 임기 몇 년? 360일 1년. 수령은 며칠? 1800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스리되 출신 지역에는 임명될 수 없다. 그걸 무슨 죄? 상피죄라고 하죠. 관찰사 이하 지방관은,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관찰사를 포함하여 지방 수령은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줄 때 뭐라고 정리해 줬어요? 행정, 군사,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법권은 없어요. 입법권은 없는 거예요. 장난쳤네요. 말장난. 자, 디귿번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사족 세력이 강한 지역에는, 사족 세력이 강하다고 하면 전라도 충청도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토간제도는 주로 어디냐면 함경도 평양도야. 함경도 평양도는 사족 세력이 강할 수가 없어. 거기는 우리나라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유이민 세력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족 세력이 강한 지역이 아니라 사족 세력이 약한 지역인 함경도 평양도 지역에 토간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족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을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지역의 주민의 성격이 기질이 아주 싸나우니까 국가에서는 여기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을 갖다가 임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요. 리을번. 지방의 각 분현 단위에는 중앙 6조를 모방한 6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방 관하에는 수령 밑에 이방, 형방, 호방, 예방 해가지고 6조의 저기를 본딴 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 밑에는 6명의 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을이 정답이죠. 23번은 좀 조심해야 줄 문제예요. 자, 24번 문제. 이거 틀리면 진짜 서운하죠. 다음 신학자와 그의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홍대영. 내가 저서 암기하라고 그랬죠. 주의 수영.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수학책이라고 그랬죠. 많은 얘기예요. 2번. 이극이근 연려실 기술.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서술한 거. 그게 조선시대 야사책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라고 그랬죠. 안종복의 열조통기. 이 열조통기는 여러분들이 조선 태조에서부터 숙종 때까지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안종복이 쓴 건 맞아. 안종복이 쓴 게 맞는데 중요한 게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반도의 고대 여러 지명이 사실은 만주에 있다라고 고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이수각의 지복유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을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해봅시다. 3번을 모른다고 해봅시다. 한백경의 동국지리지에는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지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증했다. 처음으로 고증 밑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지리 중에 처음으로 고증사학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역사 지리지 중에 안종복의 동사 강목은 최초의 고증사학적 역사 서고 이건 역사 지리지.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열조통기라는 책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25번 문제. 다음에 밑줄째 비석이 세워진 계기가 된 전쟁이 뭐냐. 이 비석이 뭔데? 벌써 거기 보니까 삼전도라는 말이 있잖아. 그 삼전도면 뭐야? 인조가 병자호란 이후에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 9번을 갖다 굴욕적인 사과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병자호란 이후야. 병자호란은 형제 간의 맹약이야? 군신 간의 맹약이야? 군신 간의 맹약이지. 그러다 보니까 1번 바로 틀렸네.
내가 병자호란 정묘호란 구분 잘해두라고 그랬잖아. 그 구분해뒀으면 뭐 1번 바로 나오지.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로 세자 인질로 갔어 안 갔어? 갔고. 전쟁을 앞두고 조선은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립했다. 주화론, 척화론 대립했지. 그 다음에 청군이 한양으로 진격하자 국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청나라 군대 인천 앞바다 막아버리니까 남한산성으로 톡겼지. 자, 삼전도 비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26번 문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벌써 쌀 10두씩을 징수하되 봄가을로 등분한다. 뭐 쌀을 낸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서 마지막 줄 봐봐. 선해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최소한 이거 뭐야? 대동법을 얘기하는 거지. 광해군 때부터 시작됐고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 공인이라는 특정 상인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조선의 상고급 발달을 가져왔고 관리가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지배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건 언제야? 녹봉제 실시 이후지? 녹봉제 실시 이후. 다시 말해서 관수강급제. 관수강급제 실시와 관련되는 거야. 직전법 실시 이후에 관리들이 수조권을 가지고 농민 수탈 강화시켰잖아.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관수강급제 실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동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지. 자, 27번 문제는 아주 좀 쪼잔한 문제야. 자, 멜렌도르프 하면은 언제 시점이야? 멜렌도르프 하면 근현대사에서 언제 나와? 이모굴란 직후에 나오지? 이모굴란 직후에 위안스카이, 멜렌도르프, 마젠창 파견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모굴란이요. 자, 요 이모굴란이라고 써보자. 1882년. 그래서 기억번. 하멜은 언제 때뿐이야? 효종 때뿐이야. 효종 때. 효종 때 건너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7세기. 효종. 리얼. 오페르트는 언제야? 흥성대군 집권기지? 흥성대군 집권기니까 이모굴란보다 앞서네? 그러니까 디귿번이 여기에 들어가네. 흥성대군 집권기. 멜테브레. 요게 강건이네. 멜테브레가 처음으로 들어온 건 아까 하멜보다 먼저 들어와. 그 인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효종 때 활약하다가 하멜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멜테브레가 제일 빨라. 멜테브레가 인조 때 들어오는 거야. 인조 때 들어와서 효종 때까지도 있어. 그 영원히 살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니을 니은 디귿기역. 니을 니은 디귿기역. 4번 정답. 28번 문제. 다음의 자료에 해당하는 정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중앙과 지방의 궁극기 물을 맞는데 도제조는 현임 또는 전임 의정이 의례 겸하여 제조는 제신으로 변경의 사정에 견임하게 하고 정호는 없다. 그러면서 2호 예병 4조 판서 및 강하유수가 여기 참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정도 나오면은 여러분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피변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비변사에는 유수관들이 참여한다고 그랬잖아. 자, 1번. 국왕의 중재인을 다스리는 일. 이건 의금부지. 고종 때 흥성대군회의 폐지됐다. 정답이지? 흥성대군 때 비변사 폐지되니까.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를 비리를 감찰한다. 그럼 이거는 사원부가 되겠고. 정조 때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창설됐다. 장용영이 되는 거고. 29번 문제. 다음은 서로 다른 시대의 지방조직에 관한 것이다. 지방조직. 자, 일단 전국에 12목을 설치했다. 12목 설치. 언제? 고려 10세기 성종 때지. 그래서 기억번. 오도 양계. 오도 양계의 안찰사와 병마사를 폐건했다. 내가 고려시대 오도 양계는 어느 왕 때 정비됐다고 그랬어?
현종 때. 현종은 11세기. 전국을 13개의 도로 나누었다. 13개의 도로 나누었다면 언제야? 대한제국 시기네. 9.13 중지 황금교육 강화. 대한제국 때니까 이거는 이제 1890년 이후가 되는 거지. 1900년대 20세기. 전국을 8도로 나눠 관찰사를 파견하면 이건 조선시대니까 조선 15세기 태종 때 만들어진 거지. 미음번은 언제야? 23부니까 2차 가보개혁 때 1894년. 그러니까 19세기. 그래서 미음번.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디귿.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디귿. 2번 정답. 됐어? 통합 문제 유형이었지. 30번 문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밑에 줄을 봐봐.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누가 주장한 거야? 중상학자 박제가의 우물에 비유하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사상, 농촌사회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경색치용학파다. 이분은 중상주의 학파지? 중농주의 학파가 아니지? 그게 1번 틀린 거야. 화이론적 명분론을 각오하고 설리학을 절대시키신 분. 이거는 송시열 같은 분이지. 송시열 같은. 그러니까 정통 노론들이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는 인물성 동론. 인물성 동론 누가 주장한 거야? 북학사상이지? 서울 노론이지? 그 대표적인 사례 박지원이지? 물론 박제가는 서울 노론은 아니지만 박지원과 똑같은 북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4번은 여러분이 존원 만물일치설, 지행합일, 양명학이지? 박제가가 양명학과 관련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31번 문제. 다음과 같은 업적을 세운 국왕제위식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벌써 여기 눈에 딱 띄어야 돼. 임진왜란 때 소실된 궁궐의 중건, 사고의 정비. 그래서 몇 대 사고로 정비했어? 이왕 때 5대 사고로. 허준의 동의보관 편찬, 광해군 때라고 그랬잖아. 1번.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의 주장 누르하치가 북쪽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다. 후금을 건국한 건 언제야? 인조 때지. 인조 때가 아니라 명청교체기니까 광해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네. 인조반정 전이니까. 권력구조가 국왕을 지지하는 특정 단파에 편중되었다. 그게 누군데? 북인. 남인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했다는 명분으로 반정을 주도하였다. 남인은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죽였다는 것은 이제 그 영창대군하고, 그럼 또 누구야? 임해군을 얘기하는 거지.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했다라는 등의 명분으로 반정을, 인조반정을 얘기하는 거지.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여러분들이 주도를 누가 했어? 서인이 했지. 4번 보자. 정인홍은 이현적과 이왕을 문묘제사에서 삭제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홍은 대표적인 북인이야. 근데 이현적과 이왕은 남인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회태? 변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답이 될 거는 3번밖에 없네. 3번밖에. 3번 정답. 뭐가 틀린 거야? 이 자체는 맞는데 주도했다가 틀린 거야. 주도한 건 서인이야. 그래서 맞춰주려면 남인을 서인으로 바꿔줘야지. 32번 문제. 다음 중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사업이야. 신고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 부정되었다. 그래서 지주는 유리하고 농민은 불리해졌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법 맞는 얘기고. 니은번. 회사령을 공포했다. 회사령을 공포한 건 언제? 몇 년대? 1910년대. 그래서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했다. 니은번도 맞는 얘기네.
자, T급번 보자. 헌병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경찰 업무는 보통 경찰관 대신에 헌병경찰관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 그러면 보통 경찰은 아예 없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헌병경찰이 주였는데 일부 보통 경찰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T급번은 거리가 멀다. 중추원. 중추 왜 만들어졌다고 그래? 1910년대. 조선인 회유기관이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이거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3.1운동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된 일이 없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수시로 개최하였다. 틀렸잖아 벌써. 그래서 2개 정답이야. T급번에서 좀 헷갈렸겠네 학생들. 33번 문제.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의 영향으로 기억 니을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예.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해시키고 청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느낌 와? 그러면서 문벌 폐지, 인민권 평등, 그 다음에 지족법 개혁, 경평, 제지청. 그러니까 무슨 정변?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고르시라는 얘기야. 기억번. 청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거. 청과 일본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 배상금지구로 해라. 기억번 틀렸어. 하나 나왔어.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과 외교 간섭이 더욱 강해졌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하대. 일본은 한 발 후퇴하고. T급번. 조선은 일본과 텐진조약. 텐진조약 누가 체결했어? 청과 일본이지? 그거 틀렸네. 리을번.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받았다. 이거 함정 파놨네. 공사관 신축비와 배상금은 일본이 우리한테 준 거야? 우리가 일본한테 준 거야? 우리가 일본한테 준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3개 정답이야. 틀린 거 3개네. 34번. 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오라총과 목극동 떴어. 뭐야?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야.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 1번. 19세기 이후 간도가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으로 바뀌면서 청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많이 가니까 19세기 이후에 바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야. 그게 간도 귀속 문제지. 천 건국 이후에 조선과 청은 양국의 모호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그래서 목국동하고 박곤하고 백두산 올라가 세운 거 아니야? 3번. 이 봐. 내 강조하고 나왔잖아. 어서토와 이간. 서북경략서 마야. 이간. 토문관계사가 아니야. 간도관리사. 간도관리사. 토문관계사는 누가 파견됐지? 이중하지, 이중하. 내가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란 말이야. 나온다니까, 이렇게.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보수권을 얻는 대신에 간도를 청호 형태로 인정했다. 이걸 우리는 1909년 간도협약이라고 하지. 뭐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지. 35번 문제. 1919년 쌍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쌍하이에서 수립된 충칭 임시정부가 아니야. 쌍하이 임시정부야.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삼권 분립이다. 그렇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조직 체제, 연통제 또는 교통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누구라고 그랬어? 이동희라고 그랬지. 이동희. 그 둘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하고 이승만은 외교투쟁론을 주장하고. 기억나? 그리고 사료편찬소 있었다고 그랬지. 그리고 한일관계 사료지 만들었다. 뭐 내가 싹 정리해 준 거야. 근현대에서 특강 시간에. 그래서 2, 3번 틀렸다. 36번 문제는 이 내용이 뭐냐면 1917년에 쌍하이에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이야. 사실 이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종이 우리나라 주권을 갖다 일본에 이양했잖아.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동단결선언의 내용이야. 순종이 이미 주권을 일본한테 이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군주가 필요 없다.
군주가 지금 주권을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군주제를 지향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민들이 일본으로부터 이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조선 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는 얘기야. 그 내용이야 이게. 한마디로 전제군주제를 지양하고 입헌공화정을 추구한다는 얘기지.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는 얘기지. 자, 일본은 뭐 추구하고 있어? 공화정 추구하고 있잖아. 그게 맞는 얘기야. 대한독립의군부는 뭐 추구하고 있어? 독립의군부, 임병찬. 이게 전제군주제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리가 멀지. 대한광복회, 공화정 추구야. 조선국민회도 역시 공화정 추구야 이게. 그러나 대한독립의군부는 임병창이 고종의 밀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공화정이 아니라 전제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지. 그걸 복벽주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2번 틀린 거야 2번. 자, 36번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거야. 구급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지. 37번 문제. 현재 조선인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걸쳐 조선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겠다. 이 회의가 뭐야? 적절한 시기. 카이로 회담 아니야.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네. 신탁 통치의 유일한 경험을 필리핀의 경우였는데 필리핀은 자치 준비에 50년이 걸렸지만 조선인은 불과 30년밖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탁 통치를 결의한 회의야. 뭐야? 모스크바 상부회담에다 안 나왔으니까 얄타 회담 아니야. 얄타 회담. 근현대 특강 시간에 내가 얄포 해가지고 카이로 회담은 최초의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거.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에 소련을 끌어들이면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 38 분할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신탁 통치를 제시한 거야. 그리고 이제 포스담 회담은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거. 기억 안 나? 자, 3번 정답이야 그래서. 38번 문제. 다음은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에 대한 경문이다. 자, 핵심적인 단어 빨리 찾아봐. 검거단 학생이지? 내가 특강 시간에 이거 분명히 얘기해줬지. 이거 나오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자,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무당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꿨다. 이건 뭐야? 3.1운동이지. 신간에는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 열기를 확산시키려 했으나 일제가 신간의 간부를 대거 검거함으로써 좌절되었다. 그래서 신간회가 진상 규문을 위해서 민중대회 실시했다가 이 신간의 간부들이 싹 투옥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간의 해체의 계기가 되지. 3번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건 60만 세 운동의 결과야. 4번도 역시 순종의 장례식 날이니까 60만 세 운동과 관련되는 거지. 자, 39번 문제. 다음에 진행 순서를 옳게 나열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신한청년당. 자, 신한청년당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3.1운동 이전에 파리강화회의였어.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전이야. 1921년. 60만 세 운동 1926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직후.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뭐야? 기억, 리을, 니은, 디귿이 되는 거지. 자, 40번 문제는 각 정부별 통일정책 문제가 나왔어. 기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서로 불가침하자. 교류협력하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 노태우 정부에.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몇 년? 1991년 12월. 9월 달에 유엔 동시가입하고 남북한이. 그 다음에 맺어진 게 이거거든. 그리고 요게 맺어지고 한 달 뒤인 1992년 1월 달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던 거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1월. 김영삼 정부 출범하고 바로 직전이지.
자, 6.15 남북공동성명은 2000년, 금강산 관광 개시는 개시니까 1998년이지. 금강산 관광의 본격화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6.15 공동선언 이유가 되지만 개시니까 시작된 거니까 이거는 바로 6.15 공동선언 바로 직전이 되는 거야. 남북 경의선 철도 이거는 6.15 공동선언 이유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빠른 게 뭐야? 기역번이지. 그 다음 미음번이지. 그 다음 디귿, 니은, 니을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5문제 미만으로 틀린 학생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5문제 미만. 이 정도 문제 5문제 미만이면 잘하신 거고요. 자, 10문제 미만 손 들어보세요. 5문제 미만도 손 드셔야 돼요. 10문제 미만.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나머지는 몇 문제를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평이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해준 대로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요. 예.